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희망일까요?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런데 확진자 수는 늘고 있대요. 무슨 말? 그쵸. 코로나19로 운동을 못해서 살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등교 개학이 가까워 온다는 좋은 소식이겠죠? 운동장 가득히 여러분들이 뛰어놀고 또 썰렁한 교실에 여러분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정말 교장쌤은 행복할 것 같아요. 학교는 여러분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답니다. 자, 그날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 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배우면요, 오늘 맹자쌤이랑 공부하잖아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50%를 까먹는데요. 그리고 한 달이 되면 80%를 까먹는데요. 결국은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20%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장기 기억 장치에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는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 부모님, 학원 선생님이 복습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교장 선생님이 복습을 외쳐보겠습니다. 생활문 구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생활문 처음 부분에서는 글머리는 글의 첫인상이랬죠. 첫인상. 교장선생님의 첫인상 어때요? 따뜻한가요? 자, 이렇게 첫인상이므로 글의 첫머리를 관심을 끌 수 있게 시작해라. 처음 부분에 나타날 내용은 일이 이렇게 저렇게 시작되었어. 시작됨을 알려주고, 또 글의 분량은 한 문단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활문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일이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진행 과정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하는데, 생활문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쓰고, 또 생생하고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새콤달콤 양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대화체,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 그리고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글의 분량은 2문단 내지 3문단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활문 끝맺은 부분에서는요,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 마음, 내 생각이 드러나게 해라. 이왕이면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마무리해라. 자, 맹자쌤이 하도 마르고 닳도록 자꾸 이야기해서 이제 이 정도는 다 기억하겠죠. 끝까지 오랫동안 여러분이 다시 학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활동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남이 쓴 생활문을 우리가 한번 고쳐볼 거예요. 신나겠죠? 교장 선생님이 나눠준 글의 제목은 내 꿈에 가까워지게 해준 알뜰시장. 이 글은 졸업한 선배님이 6학년 때 쓴 글이에요. 6학년 글을? 선배님 글을 우리가 고쳐 쓸 수 있어요. 자, 선배님이 알뜰시장에 대해서 썼는데요. 선배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우리 학교에 알뜰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시장을 열면 우리가 소비자가 돼서 물건을 사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 행사가 점점점 발전돼서 부모님은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고 우리 어린이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3년 전부터 창업 한마당이란 이름으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이 글은 처음 엄마들이 열던 알뜰시장이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 열었던 첫 해의 경험을 쓴 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선배님이 쓴 글이지만 감히 한번 우리가 고쳐봅시다. 자, 어떻게 고칠까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활동지에 나온 기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활동지 다 준비되었나요? 네, 지난주에 사용하던 활동지 뒷부분이에요. 바로 문장 고쳐쓰기 활동 2입니다. 자, 그걸 꺼내놓고요. 자, 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장을 우리가 한번 고쳐볼 텐데요. 첨삭이라고 하죠. 첨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자, 첨삭을 한번 해볼 텐데, 글을 첨삭할 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표현인가 한번, 이거 틀렸네요. 적절이죠. 적절. 적절한 표현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알맞은 낱말을 사용했나? 더 알맞은 낱말은 없나? 또 필요 없는 말, 군더더기 있는 말은 있는가? 또 문장에서도 필요 없는 문장이 있나 없나? 또 앞뒤 문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가? 또 글 전체 내용이 일관성이 있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삼천포로 빠진다 그랬죠.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요 부분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삭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글과 제목이 잘 어울리는지, 자, 제목을 보면 대충 글 내용을 암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제목을 잘 붙여야 돼요. 그래서 글과 제목이 잘 어울리는지, 그 다음에 읽는 독자, 우리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요 8가지를 염두에 두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내 꿈에 가까워지게 해준 알뜰 시장입니다. 자, 맹자쌤이 한 문단,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문단 시작할게요. 올해 알뜰 시장은 기대했던 초등학교의 마지막 시장인 만큼 각별했다. 각별. 바로 역할이 바뀐 것이다. 5년 동안은 소비자밖에 되지 못하였지만 이번엔 남달랐다. 6학년 매화반 친구들은, 6학년 매화반 언니가 쓴 글인가 봐요. 직접 물건을 가져와 판매자가 되어보는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는, 무지무지 흥미로운, 이런 말이죠. 체험을 하였다. 이번 해는 유난히 빛나는 특별한 6학년 행사였던 것 같아. 자, 여러분 시작. 얼마 전인 지난 6월 1일이었다. 야, 이것 좀 봐. 어때? 이거 1,000원에 팔게. 야, 오늘 우리 모두 물건이 잘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벌써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사라고 권유를 하는 아이도 있었고, 팔리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 요게 여기로 가야 되겠네. 그쵸? 아침부터 시장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시끌벅적한 반을 뒤로하고 자리에 앉아 우리 모든 판매 물품을 정리하였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맹자쌤 차례입니다. 자, 맹자쌤 읽습니다. 드디어 6학년 매화의 알뜰 시장이 시작되었다. 얼마 되지도 않아 왔다 갔다 하는 일 바쁜 개미의 공사 현장이 되었다. 나의 모둠 다이소의 첫 번째 손님은 지수였다. 지수에게는 특별히 1,000원 할인 쿠폰이 주어졌다. 공짜로 1,000원짜리를 사고 가도 고마울 텐데 지수는 덤으로 수첩도 사주었다. 이때 판매자가 꼭 지켜야 할 예의가 떠올랐다.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 주고 소비자가 사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수에게 상냥한 말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잘 팔려서 기분이 좋은 찰나 용현이가 왔다. 용현이는 충암 초등학교에 전학 와서 참여하는 첫 알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아직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 무려 8,000원이나 사주었다. 여태까지는 판매 후 받은 돈이 소중한지 몰랐는데 지금은 아무리 1,000원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과 땀이 있는 내 노력과 같아.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사문단 여러분 시작! 이제는 소비자가 될 시간. 당년 병주에 부침개를 먹으면서 구경을 했다. 지순의 모둠에서 펜을 사고 선전의 모둠에서 가방을 사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끝이 났다. 자, 맹사쌤 차례입니다. 5문단. 두근두근 다이소 모둠의 첫 금액은 무려 21,800원이나 되었다. 나의 기대보다 몇백 배 더 값진 결과였다. 우리는 50%를 기부했지만 나의 마음은 사실 달랐다. 나의 꿈은 환자를 돌봐주는 의사이어서 볼게요. 다른 나라의 아픔을 본 적이 많다. 나는 이 21,800원이었는데 그쵸? 800원이 우리가 직접 얻은 돈만큼 기부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의견에 결국 반만 내주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개최한 알뜰 시장인 만큼 새로운 경험이었고 즐거운 하루였다. 우리 반의 총 수익금은 5만 원이 넘었다.
이 돈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알뜰시장을 통해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었다. 왜 더 갈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 꿈이 의사라고 얘기했죠. 빛나는 우리들의 기부, 앞으로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뭔가 우리가 좀 고쳐야 할 게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문단을 읽고 문장이나 낱말을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1문단을 읽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올해 알뜰시장은 기대했던 초등학교의 마지막 시장인 만큼 각별했다? 자, 요걸 읽는 순간 맹자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각별하지? 그랬더니 바로 역할이 바뀐 것이다. 아하, 역할이 바뀌었구나. 그럼 무슨 역할? 어떤 역할에서 어떻게 바뀐 건데? 5년 동안은 소비자밖에 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남달랐다. 어떻게 남달라? 6학년 매화반 친구들은 직접 물건을 가져와 판매자, 소비자에서 판매자 역할로 바뀌었구나.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흥미롭겠구나 체험을 하였다. 이번 해는 유난히 빛나는 그래서 소비자에서 판매자가 되어서 흥미롭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유난히 빛나는 특별한 6학년 행사로 되었다. 이런 뜻이네요. 그쵸? 수정할 부분이 있나요? 수정할 부분? 자, 이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글은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꼬리에서 꼬리를 물어요. 자, 봐봐요. 다시 한번. 각별했다. 뭐가 각별해? 역할이 바뀌어. 역할? 무슨 역할에서 무슨 역할로? 소비자에서 판매자로. 그래서 어땠는데? 굉장히 흥미롭다. 그래서 유난히 빛나고 특별한 행사였다. 어때요? 이렇게 글을 쓸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맹자쌤의 팁이에요. 꼬리를 물면서 써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되게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쓰다 보면 글도 자세하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자, 요 비법 잊어먹지 말아요. 맹자쌤의 팁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써라. 자, 수정할 부분은 나는 못 찾았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이 문단에서 고쳐 쓰고 싶은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해서 밑줄 그어보래요. 자, 이 문단 한번 볼게요. 기억 문장의 앞뒤 관계를 잘 따져보라 그랬어요. 얼마 전인 지난 6월 1일이었다. 난 여기서 말이 조금 뭔가가 전달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걸 아까 글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볼게요. 얼마 전인 지난 6월 1일이었다. 지난 6월 1일이었으면 알뜰시장은 언제 열렸을까? 알뜰시장 전이란 얘기일까? 좀 궁금해요. 야, 이것 좀 봐. 어때? 이거 1,000원에 팔게. 뭐 이건 있을 수가. 오늘 우리 모든 물건이 잘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오늘이 6월 1일일까요? 그럼 이 오늘이 알뜰시장 하는 날일까요? 벌써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사라고 권유하는 아이도 있었고 팔리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친구도 있었다. 아마도 뭐예요? 오늘이 알뜰시장일이고 아침부터 시장이라고 말해야 될 만큼 시끌벅적한 반을 뒤로하고 자리에 앉아 우리 모든 판매 물품을 정리했다. 그러면 오늘이 물건을 파는 날이네요. 드디어 알뜰시장이 되었다. 예, 오늘 물건을 파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언제예요? 6월 1일이에요. 근데 끝까지 다 읽기 전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교장선생님은 요 말과 요 문장과 이 문장을 합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요. 드디어 6월 1일
알뜰 시장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아, 얘네들이 알뜰시장이 아침에 걱정하는구나, 고민하는구나. 그리고 아침부터 아이들이 시작 오픈하기 전에 먼저 사라고 홍보하는구나. 또 걱정도 하는구나. 그리고 교실이 시끌벅적하고 나도 뭐예요? 알뜰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가죠. 예. 자, 맹자쌤의 팁 들어갑니다. 맹자쌤의 팁. 맹자쌤의 팁 뭘까요? 맞아요. 앞뒤 관계. 예, 문장을 고쳤을 때는 앞뒤 관계를 잘 따져야 돼요. 앞문장, 뒷문장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돼요. 잘 따져보고 앞에 뺄 건 앞에 빼고 뒤에 빼도 좋을 건 뒤에 빼고 이렇게 배열을 잘해야 돼요. 배치를 잘해야 한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나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문장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즐거운 알뜰시장을 준비하는 분위기를 즐거운 분위기를 더 살려주려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고쳐봅시다. 일단 이게 즐거운 분위기가 아닌지 긴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 되지도 않아 왔다 갔다 하는 일 바쁜 개미들의 공사 현장. 자, 이거는 다 어때요? 바쁘다. 뭐 알뜰시장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공사 현장 뭔가 즐거울까요? 공사 현장과 즐거움은 좀 안 통할 것 같아요. 바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실의 분주한 표현을 잘 표현은 한 것 같지만 바쁜 것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 게 좋을까요? 교실 분위기의 초점. 그냥 바쁜 건가요? 아니면 즐거운 바쁨인가요? 네. 맹자쌤은 즐거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끌벅적하게 즐거워하는 풍경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더 이 글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맹자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동네 시장이 통째로 우리 교실에 이사 왔다. 어때요, 이 표현? 네. 우리 동네 시장 풍경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네, 맹자쌤은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는 맹자쌤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맹자쌤이랑 다르게 표현할래요. 다르게 고쳐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그렇게 써도 된답니다. 자, 다 문제 갈게요. 다. 밑줄 친 표현. 밑줄 친 표현이 뭐냐면 여기에 사과도, 덤, 사주었다. 알맞은 표현이라고 볼 수 없대요. 알맞은 말로 써보라고 했어요. 고쳐 써보래요. 자,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누구 관점으로 글을 써야 될까요? 관점이 있어요. 이 글은 생활문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나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가 중심이 되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수가 아니라 글쓴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가는 건 누가 사가는 거야? 지수가 사가는 거죠. 그럼 나의 입장에서 보면 팔아주는 거죠. 팔아주어도. 그 다음에 이 덤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나가 주는 거죠. 판매자가 주는 거죠. 사주었다? 팔아주었다가 돼야 되죠. 팔아주었다. 그쵸?
나 관점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수는 덤으로 적절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덤으로 더 팔아준 거죠. 하나 팔아주고 더 팔아준 거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지수에게는 특별히 1,000원 할인 쿠폰이 주어졌다. 이 1,000원 할인 쿠폰이 공짜로 1,000원짜리를 팔아주어도 고마울 텐데, 이 쿠폰으로 이걸 팔아주어도 되는데, 지수는 덤으로 수첩도 사주었다. 수첩도 팔아주었다. 지수는 거기다가 수첩도 팔아주었다 라고 해도 되고, 아예 이걸 빼버려요. 지수는 수첩도 팔아주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알맞은 말인가 적절한 표현인가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군더더기처럼 느껴지거나 적절한 말이 없을 때는 삭제를 해도 돼요. 이렇게 고치고 읽고 고치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적절한 표현을 찾아 고민하고 알맞은 말을 찾아 고민을 하다 보면 글 쓰는 수준이 올라간답니다. 맹자쌤이 보기에는 누가 많이 쓰고 누가 많이 고민하나 그 사람이 글을 잘 쓸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공짜로 1,000원짜리를 팔아주어도 고마울 텐데 지수는 덤으로 요거는 삭제. 수첩도 팔아주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공짜로 1,000원짜리를 팔아주어도 고마울 텐데 지수는 수첩도 팔아주었다. 별 문제 없죠? 예, 자연스럽죠? 예, 요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라 문제.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밑줄을 그래요. 없으면 안 그어도 되겠죠? 이때 판매자가 꼭 지켜야 할 예의가 떠올랐다.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 주고 소비자가 사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수에게 상냥한 말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잘 팔려서 기분이 좋은 찰나 용현이가 왔다. 용현이는 충암초등학교 전학 와서 참여하는 첫 알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아직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 무려 8,000원이나 사주었다. 어때요? 술술 잘 익혀지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재미도 있어요. 문제 있나요? 고칠 부분이 있나요? 맹자쌤은 고칠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고칠 부분이 있다면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마 문제입니다. 마 문제. 자,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지 못하대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태까지는 판매 후 받은 돈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지금은 아무리 1,000원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과 땀이 느껴있는 내 노력과 같아. 여태까지는, 여러분 이 말 어때요? 맹자쌤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뜻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말이 사투리는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뜻이랍니다. 써도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문장으로 볼 때 뭔가 어색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나요? 저는 잘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판매 후 받은 돈이, 자, 지금이 언제일까요? 알뜰 시장이 끝난 시점이겠죠? 알뜰 시장 하면서 끝났다고 할 수도 없고, 판매를 시작하면서 물건을 하나 팔고 돈을 받았겠죠. 그때 그 전까지는 돈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1,000원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소중하다는 얘기죠. 왜냐? 나의 힘과 땀이 담겨있는 내 노력과 같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술술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야지만
글을 잘 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이건 어때요? 여태까지는 판매를 하고 나면 돈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을 못 해봤는데 판매를 시작한 지금은 여기 아무리 1,000원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과 땀이 담겨있는 내 노력과 같아서 너무 소중하다. 자, 그러면 좀 쉽게 읽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태까지는 판매를 하고 나면 돈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을 못 해봤는데 판매를 시작한 지금은 아무리 1,000원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과 땀이 담겨있는 내 노력과 같아서 너무 소중하다. 자, 이렇게 하면 쉽게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맹자쌤이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팁. 읽는 사람이 술술 읽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써라? 쉽게 써라. 쉽게 표현해라. 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쉽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어려운 낱말을 막 늘여놓고 뭔가 근사한 것 같게 보이긴 하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 안 되면 그건 잘 쓴 글이 아니에요. 자, 쉽게 쓰는 방법 항상 고민하세요. 자, 항상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맹자쌤의 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라. 그리고 다시 고쳐 쓸 때도 이 글을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말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될까 안 될까 항상 고민해야 된답니다. 자, 3번 들어갈게요. 3번. 이 글 전체를 볼 때 알뜰 시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역할을 다해보는 것인데 판매를 하면서 겪은 일은 잘 드러났지만 상대적으로 5문단에 나타난, 아니죠, 4문단이에요. 4문단에 나타난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겪은 일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 4문단 볼게요. 이제는 소비자가 될 시간. 당년 병주에 부침개를 먹으면서 구경을 했다. 지순의 마당에서 펜을 사고 선제는 모둠에서 가방을 사고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끝이 났다. 예, 그래요. 진짜 그러네요. 판매자와 소비자 역할을 다 해보는 알뜰시장이죠. 그런데 판매를 하는 건 정말 잘 드러나 있어요. 3문단에 잘 드러나 있었죠. 지수도 오고 용현이도 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병준의 가게에서 부침개를 먹고 구경하고 펜을 사고 가방을 사고 우왕좌왕하다 끝이 났다. 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더 보충할 것인가, 어떻게 더 보충할 것인가 고민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 내용을 통째로 삭제를 해버리면 어떨까, 이 글 전체에 문제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요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소비자는 옛날 알뜰시장에도 많이 했잖아요. 오늘의 컨셉은 직접 판매자가 되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각별한 행사였다라고 처음 부분에 나타났죠. 그렇다면 판매자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해도 무방하다면
삭제해도 된답니다. 가. 보충한다면 어떻게 좋을지 더 보충해도 된다라고 했고, 좀 더 재미있게 보충해야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실감나게 보충을 해도 되고, 자, 보충하여 굳이 쓸 내용이 없다 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삭제. 맹자쌤이 봤을 때 여기에서는 삭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는 게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맹자쌤의 팁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팁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맞아요. 글을 다 쓴 다음에 이 글이 전체에서 없어도 될 문장인가? 삭제해도 될 말인가? 문장인가? 문단인가? 이거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삭제하는 게 좋답니다. 괜히 글을 군더더기 많이 늘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글의 일관성이 없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용감하게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은 끝맺음 문단입니다. 두근두근 다이소 모둠의 총 금액은 무려 21,800원이나 되었다. 나의 기대보다 몇백 배 더 값진 결과이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나와 있네요. 가. 21,800원을 무슨 돈으로 봐야 되는지, 판매액으로 봐야 되는지, 이익금으로 봐야 되는지. 자, 여러분 글을 봤을 때는 뭘까요? 글 끝까지 읽어봤을 때는 네, 이익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하기 위해서 총 금액은 이 말을 어떻게 고쳤으면 될까요? 네? 이익금은, 그쵸? 이익금은 하고 고쳤으면 되겠죠. 이익금은. 그러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나 문제. 무려라는 말과 어울리는 말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고 무려 니은 문장을 자세하게 고쳐 써보라고 했어요. 일단 무려부터 볼게요. 무려 뭐뭐나 되었다. 무려하고 무려 뭐뭐나 되죠. 또 이렇게 짝이 되는 말이 있어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이 있어요. 이 짝을 이루는 말은 잘 맞춰서 써야 한답니다. 그 다음 니은 한번 봅시다. 니은. 내 기대보다 몇백 배 더 값진 결과였다. 자, 이 금이 21,800원이었어요. 몇백 배. 기대보다 100배, 200배, 300. 그럼 내 기대는 얼마였단 거야? 100을 나누면 218원? 네? 218원? 그럼 내가 기대가 218원 기대했는데 21,800원이 되었다? 아무리 수학이 아니어도 수학적인 사고는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하다. 다른 말로 뻥이 심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과장을 하니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고 진정성이 덜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의 과장은 글의 효과를 올려주지만 지나친 과장은 너무 뻥이 심하면 진정성이 좀 그래요. 생활문의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솔직함이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그 정도로 예상 외로 좋은 결과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맹자쌤은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나의 기대보다 몇백 배 더 값진 결과였다. 이렇게 이것을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 라고 할 거예요. 그냥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근두근 다이소 모둠의 총 금액은 무려 21,800원이나 되었다. 무료란 말을 썼기 때문에 내 기대보다 좀 높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로 약하게 조금 약하게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태여 무려 21,800원이 되었다라도 끝나도 돼요. 그게는 무려 되었다.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뭔가가 많이 나왔구나 라는 걸 이미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를 삭제를 해도 상관없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장은 뭔가 어색하고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새롭게 고쳐 써보세요 했습니다. 우리는 50%를 기부했지만 나의 마음은 사실 달랐다. 나의 꿈은 환자들을 돌봐주는 의사이어서 다른 나라의 아픔을 본 적이 많다. 나는 이 21,800원이 우리가 직접 얻은 돈만큼 기부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의견에 결국 반만 내주었다. 자, 뭔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문장을 고쳐 써본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50%를 기부했지만 나의 마음은 사실 달랐다. 뭔 말이에요? 50%보다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100% 다 기부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나의 꿈은 환자들을 돌봐주는 의사이어서, 의사이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의사이기 때문에 더 알맞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아픔을 본 적이 많다. 이 아픔이라고 하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의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나는 이 28,000원이 우리가 직접 얻은 돈만큼, 나는 이 28,000원, 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 28,000원 하고 쉼표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직접 얻은 이 돈만큼, 이 돈 모두를 기부하고 싶었다. 예. 친구들, 우리가 50%를 기부했지만 사실은 100% 하고 싶었다. 이 말이 드는 거죠. 예, 나의 마음은 사실 달랐다. 내 마음은 어떻다? 100% 하고 싶었다. 친구들의 의견에, 친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만 하자, 50%만 기부하자 라고 했겠죠. 그래서 나는 100%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이 아마도 친구들이 50% 하자는 친구들이 더 많았나 봐요. 그 의견에 따라서 50%밖에 안 해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쳤으면 그 글쓴이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이익금의 50%를 기부했지만 나의 마음은 사실 달랐다. 나의 꿈은 환자들을 돌봐주는 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나라 아픔 대신에 항상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21,800원 모두를 다 기부하고 싶었지만 모든 친구들의 전체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웠다까지 쓰면 좋겠죠. 예. 그러면 아예 안타까운 마음, 100% 하고 싶은 마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또 의사라서 그동안 가난한 나라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글쓴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우리한테 느껴지겠죠. 자,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고쳐서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대충 쓰고 나면, 진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느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쉽게 자세하게 쓰는 방법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라 문제입니다. 라 문제. 다음 문장을 보다 내용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직접 개최한 알뜰 시장인 만큼 새로운 경험이었고 직접 개최했죠. 판매자가 되어봤어요. 즐거운 하루였다. 우리 반의 총 수익금은 5만 원이 넘었다. 이 돈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모둠은 21,800원에 반을 냈으니까 얼마일까요? 만 하고 900원이겠죠. 1,900원. 그 다음에 이게 전체는 5만 원이 되었대요. 한 4모둠 내지 5모둠이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만원 정도씩 냈으면. 이 알뜰 시장을 통해 나는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을까? 왜? 빛나는 우리의 기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자, 이 친구가, 이 선배님이, 이 글쓴이가 의사가 꿈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게끔 봉사를 할 것이고 또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도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단순히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고쳐주겠다도 들어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도 들어가고 요런 게 꿈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아마도 이 글을 쓴 선배님은 의사가 꿈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의사를 꿈꾸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기부를 경험하면서 봉사라는 큰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섰다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어쨌든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글 속에 자신의 마음이 녹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글 제목이 내 꿈에 가까워지게 해준 알뜰 시장이라고 제목을 내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알뜰 시장이 내 꿈에 가까워지게 한 알뜰 시장 했을 때 처음에 선생님은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선배님은 이 다음에 장사를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고 싶은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판매가 아니라 뭐예요? 기부죠. 기부. 그리고 빛나는 우리들의 기부 앞으로 계속 나을 것이다. 자, 기부. 아마도 이 선배님은 이 이후에도 기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부를 했을 것이고 만약 지금 의사가 되었다면 봉사활동을 돈을 벌어서 봉사활동도 하고 직접 봉사활동도 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쳤어야 할까요? 어떻게 고쳤어야 할까요? 맹자쌤은 이렇게 쉽게 한번 써봤어요. 우리가 직접 개최한 알뜰 시장인 만큼 새로운 경험이었고 즐거운 하루였다. 우리 반 친구들이 모은 기부금은 우리 반 친구들이 모은 기부금은 총 5만 원이 넘었다. 이 돈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알뜰 시장을 통해 나는 작지만 기부를 실천하면서 나의 꿈 의사가 되어 여기다가 의사가 되어 가난한 나라에 어디 갔니? 가난한 나라? 안 나왔구나.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구해줄 나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어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직접 개최한 알뜰 시장인 만큼 새로운 경험이었고 즐거운 하루였다. 우리 반 친구들이 모은 기부금은 총 5만 원이 넘었다. 이 돈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알뜰 시장을 통해 작지만
작지만 기부를 실천하면서 나의 꿈 의사가 되어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구해줄 나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예, 요렇게 끝마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맹자쌤의 팁이 들어간다면 뭘까요? 예, 좀 여전히 독자를 생각해서 쉽게 써라. 그쵸? 맹자쌤이 말했죠? 맹자쌤은 학생이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글을 쓰고 이 글을 내 동생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른이 된 지금은 우리 충암 어린이들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글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첨삭을 한답니다. 적어도 몇 번? 3번 내지 5번. 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사위원도 되어보고 또 뭐도 되어봤죠? 예, 첨삭하는 첨삭인도 되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요 활동지를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쳐쓰기 활동을 해봤습니다. 맹자쌤은 글을 한번 쓰면 이런 활동을 기본 3번, 4번, 5번까지 합니다. 오늘 한번 읽고 수정하고, 내일 한번 또 읽고 수정하고, 모레 한번 또 읽고 수정하고, 연달아 그 자리에서 3번 읽고 수정해도 되지만 맹자쌤처럼 하루하루 시간을 두고 수정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 더 생각하게 된답니다. 맹자쌤의 경험에 의하면 글솜씨는 공부로 배워서 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치고 또 고치면서 느는 것 같아요. 많이 알면 모르는 사람보다 물론 잘 쓰지만 그 다음은 글을 많이 쓰고 또 어떻게 고치면 더 좋은 글이 될까 고민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글을 고치다 보면 글을 잘 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야기마당 쓸 때 한 방에 끝 또는 100일장에 한 방에 다 쓰고 자랑스럽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거는 글 못 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한 번 썼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시작이야. 또 읽고 고치고 적어도 몇 번? 3번. 맹자쌤은 5번을 추천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기절할 것 같아요. 적어도 3번.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쑥쑥쑥 늘어나는 걸 여러분 본인이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글을 고쳤을 때에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적절한 표현인가 아닌가, 알맞은 낱말인가 아닌가, 군더더기 필요 없는 말인가, 또 필요 없는 문장인가, 그 다음에 앞뒤 문장이 서로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있는가, 또 글 전체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이 얘기했다가 중간에 막 흥분돼서 삼천포로 빠졌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 삼천포는 딱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글과 제목이 잘 어울리는가도 살펴봐야 돼요. 글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글 제목만 보고 무슨 내용이겠다라고 느낌을 줄 수 있는 제목이 최고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읽는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맹자쌤 같은 경우는 항상 학교 다닐 때는 글을 쓸 때는 내 동생이 이해할 수 있을까? 내 글을 보고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선생님이 되어서는 우리 반 아이들이 내가 쓴 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항상 염두에 둔답니다. 그리고요. 최고의 작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쉽게 쓰는 거예요. 쉽게 쓰는 게 능력이에요. 어려운 문장으로 어렵게 말을 푸는 것은 잘 쓴 글이 아니에요.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와닿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쳐쓰기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가져야 할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습관이 들면 저절로 되죠. 버릇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자, 글을 잘 쓰기 위한 좋은 습관 3가지를 교장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그 습관 한번 만나볼게요. 자, 맹자월, 공자월, 맹자쌤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안녕.